김영진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 김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 관계자분들하고 또 옆자리에 김종대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나태종 박사님의 입영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잘 청취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 가족의 어떤 아주 생생한 사례 너무나 좀 안타깝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1학년들을 가르치고 2학년들 가르치고 주로 헌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학년 마치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서 이제 너 맨날 게임 하다가 가서 또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잘 돌아와라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사례를 이제 잘 듣고 나서는 제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도 이제 군대 가면 곧 시간이 지나면 후임병이 될 테니까 후임병 절대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가끔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인사한 말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 때문에 또 구타 같은 게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병들에 대해서 혹시 맞은 적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 이제 군대에서 때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기합은 있을지 몰라도 때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문화도 바뀌고 이런, 그렇게 또 당위적으로 그렇게 돼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제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오늘 자리여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분께서도 이제 또 기운 내시고 앞으로 또 계속 더 상처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토론문을 조금 작성해서 왔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이 관점을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이 도대체 있을 수는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고령화 그리고 또 저출산 사회로 계속 이행 중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방 현실은 북한하고의 어떤 분단, 대치 현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예 자원으로 구성된 강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당위명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현재 입영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과 안위를 위해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적재적시에 이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입영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의 보고회, 이것은 유관기관 포함해서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 중에 이제 병사의 특히 인권 유린 사안,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가족은 물론이거냐 나아가 군대 내 병영 문화 전반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정한 강군이라면 그 내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병영 내 인권 침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입영제도의 개선 방안을 인권 친화적 그리고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현행 입영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병사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일일이 검증하면서 세부적인 대처 방안을 살펴보는 방안도 시도를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징병제도의 전체 근간에 대한 수정,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천착해보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입영제도 개선 방안, 연구 관련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피해가족 사례 등은 군 복무 병사 인권 수준 제고를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병역 처분을 위한 징병검사 단계부터 자대 배치 복무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역 복무 부적응자 선별, 필터링 시스템이나 심리검사,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각종 인성검사 체계가 조금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지적이 됐던 것 같고, 또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뭐 제도를 바라보는 간부와 병사 계급 간의 많은 시각차 같은 것들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퍼센티지 같은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좀 났었죠. 현재 입영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적용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흠결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 제도, 관리 체계, 그리고 나아가 복무 여건 및 병역 문화의 총체적 개편을 위한 방안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현 제도를 보다 병사 인권 친화적 제도로 환골탈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런 이제 현재 제도의 골간을 유지를 하면서 개선법을 탐색하는 미시적인 접근법 이외에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는 모병제 도입 방안 이런 얘기들도 거시적이거나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 입영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앞부분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대만 역시 내년 2018년 모병제 전환 시행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도기적 정책 사례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맞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병제 운영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성공적 정책 추진으로 기결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앞서 사례에서도 또 이스라엘이 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역시 최근에 이제 평등한 군 복무 이행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등 변화의 기류 등이 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서 우리 제도의 시사점을 탐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현행 제도는 징병제도로 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젊은 자식들이 이제 청년들이 입대를 하는 이런 징병제인데 남북 대치 현실에서 그 모병제 같은 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라 뭐 이런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 모병제 이런 거 과제로 조금 얘기를 했다가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 모병제는 뭐 너무 좀 급진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모병제가 만약에 채택이 되면 흑수저만 군대를 간다. 뭐 그 금수저는 다 빠져나갈 거고 이런 비판들도 있었지만 또 같은 당이죠. 바른정당의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모병제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현재 이제 이게 입영제도 자체가 징병제도로서 그 무조건 이제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군에 이제 가도록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 아까도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는 제도적 실험은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도의 어떤 전면적 개혁은 시간을 두고 또 정권 내지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 뒷받침이 없는 한 쉽지는 않을 건데 연계해서 또 살펴봐야 할 문제점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즉 우리가 뭐 기존의 징병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의 모병제 도입을 타진할 때는 과도기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건가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어떤 연착륙이 가능할 건가 그리고 그 모병제를 실제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재원 준비가 가능한가 나아가 기존에 발생했던 다수의 병사 인권 침해 사건 사고에 기인해서 국민들이 은연중에 갖게 된 군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건가 여전히 뭐 군대에 대한 그런 관념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또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는 청년 실업의 해결책으로서 군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이제 후속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영제도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를 한다면 뭐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저 연구진들의 어떤 현재 의견이 있다면 또 마지막 또 종합 토론 시간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입영제도의 어떤 기본 프레임을 유지를 한다면 그 군대는 정예 엘리트 집단이어야 돼서 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해 내야만 비로소 확고한 존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최초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낙인 과정에서부터 혹시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시작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예 기본 발상을 달리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입대를 하면 상당한 수준의 보상 그리고 정당한 대우와의 어떤 직업적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청년기에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조직이 곧 군이 되는 날이 와야지 좀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영을 염두에 둔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 오히려 보람된 경험을 쌓도록 적극 원조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순항하는 공동체를 곧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군조직 역시 일반 시민들과 지속적 교감 내지 연대를 도모해야 신뢰를 토대로 한 굳건한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저출산 사회에서 곧 도래할 입영 자원 부족 현상이란 난관을 군이 보다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시야를 고루 정립함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란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입영제도 개선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을 제언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 좀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요. 앞서 또 발표를 해주셨던 병무청에서 오신 병역 판정 검사과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또 국방부 병역정책과에 계신 이동희 대령님도 오셨는데 모두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사 말씀으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가치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국방부에서 오신 이동희 대령님은 혹시나 또 야전으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대령이시니까 연대장이시잖아요. 그럼 그 이하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병사들의 인권, 사람의 가치를 다 간부 계급에서 인지를 딱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이러한 사고들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제도가 이제 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진